안녕하세요. 미리 들어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군요. 저희 여기 촬영하는 스태프들의 사정으로 아주 중요한 사정에 의해서 지난주는 방송을 못했고요. 오늘 정다면체 아주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미있고 유익하고, 제가 극T라서 극T이기도 하고 센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재밌는 사람은 아닌데 수학으로 재미있게 보여드리는 건 자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젊을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앞에 사람한테 농담으로 뭐라고 했는데 그게 저는 농담이라고 생각지를 못하고 그거 아닌데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넌 왜 농담도 못 알아듣냐고 뭐 이렇게 혼났었는데, 네. 하지만 수학을 가지고 강의하는 건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재밌고 오늘 내용도 재밌고 유익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고학년 아이를 두신 가정이라고 하면 아이와 함께 보셔도 모두 다 이해한다 보다는 되게 신기하다,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아이가 한 5학년, 6학년 정도 또는 중등을 하고 있거나 했다라고 하면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 교과에는 이런 내용이 이렇게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문제집 한 권을 들고 이제 교과 문제집은 교과서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와 교과 문제집은 주로 어떤 식으로 이게 소개되어 있는지를 짧게 살펴보고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과 개념을 배우는데 이게 개념서인데, 개념을 배울 때 생각보다 그렇게 깊이 있게 왜 되는지 놓치는 부분도 되게 많다. 그런 부분이 많죠. 지금 초등 개념서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중등 개념에 대해서도 좀 눈높이를 낮춰서 아이들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많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분배 법칙도 우리 아이들에게 분배 법칙 가르칠 때 선을 그려서 이렇게 만나서 몇 배 몇 배 되게 해서 괄호를 풀어, 이런 식으로 분배 법칙을 배우거든요. 그런데 사실 분배 법칙은 잘 생각해보면 곱셈의 원리 그 자체예요. 한 바구니 안에 A와 B가 있어요. 그 바구니가 3개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A와 B가 바구니를 다 쏟아내면 A와 B가 각각 3배가 되어서 A도 3개 있고 B도 3개 있게 돼서 괄호가 풀린다. 저는 이제 초등학생들의 시각으로 설명을 하면 아이들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분배 법칙 자체가 되게 자연스러운 어떤 수학적인 원리다. 그러니까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야. 요렇게 제가 이제 초등학생을 오래 가르치다 보니까 중고등학생만 가르칠 때는 그렇지 않았겠죠. 근데 초등학생을 오래 가르치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고 내가 가르친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중등을 공부하고 이런 과정들을 해왔기 때문에 중등 과정도 굉장히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서 풀어내려고 하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도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고,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기억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워낙에 고등학교 다닐 때도
본고사까지 봤던 세대이기도 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했지만요.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30분이 되었네요. 안녕하세요. 바람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서서자매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정다면체, 논리로 풀어보는 입체도형의 신비. 교과로 보면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제가 몸담았던 사고력 학원들, 사고력 컨텐츠 이런 부분에서는 중학교 내용이야 이렇게 아이들에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한 빠르면 4학년, 좀 늦어도 5학년 정도에 요 내용을 아이들과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선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일했던 곳이 대치동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선행을 그 즈음에 한다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결코 이제 그게 빠르다고 보이진 않았었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실제로 초등 사고력 수학 학원에서 제가 몸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은 어디 가서 배우기도 힘들어 라고 해서 중등 상위권 아이들이 팀을 짜서 와서 따로 배우는 컨텐츠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한번 알아보죠. 정다면체 부제는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논리로 풀어보는 입체도형의 신비. 논리로 풀어보는 입체도형의 신비. 이 정다면체라는 입체도형을 논리적으로 바라보고 어떤 규칙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이런 것들을 볼 겁니다. 목차는 첫 번째 교과 내용에 대해서 교과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내용을 공부하는지를 짧게 살펴보고요. 정다면체는 왜 5개인가? 그 다음에 공유의 개념으로 풀어보는 정다면체의 꼭지점 면 모서리의 개수, 그 다음 오일러의 수, 쌍대다면체, 정다면체를 자르는 입체도형, 정다면체의 전개도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1시간을 꽉 채우게 될 것 같은데 조금 전개 자체는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내용 알아보기. 자, 어떤 중등 교과 문제집에 제가 개념편을 들고 왔습니다. 개념편이니까 개념을 잘 풀어낸 책이라고 하는 책이겠죠. 근데 개념을 잘 풀어냄보다 이 책은 정석 같은 책이 아니기 때문에 다분히 교과에 있는 개념을 정리해 놓고 아이들이 읽어보고 문제를 풀도록 하는 개념서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서가 쉬운 문제 푸는 책이에요. 네, 정리해 놓고.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런 책들은 이런 책으로 학원 가서 배워라고 하는 것 같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아쉬움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대부분의 개념서가 뭐 그렇지 않은 책도 있지만 이런 형태인 건 맞고요. 그리고 이 책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자, 여기에 정다면체의 정의가 있습니다. 너무 굵으네요. 어쩔 수 없네. 정다면체는 2가지 성질을 만족해야 돼요. 1. 모든 면이 합동. 인 정다각형. 정다각형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정다각형. 똑같이 생긴.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수가 같다. 요 2가지 정의는 생각해 보시면 정다면체는 어느 시점으로 어느 곳에서 바라봐도 똑같이 생겼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모든 면이 합동이 되어 있고 하나의 꼭지점마다 모여있는 면의 수도 같아야 전체적으로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지겠죠. 이런 정의가 있고 나서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가 있어요 해놓고 이거의 면의 모양, 꼭지점의 개수, 모서리의 개수 이걸 표로 딱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제가 이 책
자체를 뭐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서 책은 자세히 보여드리지는 않을게요. 뭐 어디 책이고 뭐 이런 얘기는 좀 삼가하기 위해서 표로 이렇게 딱 나와 있어서 꼭지점이 몇 개고 이렇게 정리해 놓고 밑에 문제를 풀면 문제에 바로 그런 문제들을 풀게 됩니다. 뭐 꼭지점이 몇 개이고 뭐 무슨 모양이고 이건 무슨 입체 도형이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정팔면체다 하면 꼭지점, 면, 모서리의 개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정12면체, 정20면체는 굉장히 크고 복잡하게 생겼죠. 이것도 꼭지점, 면, 모서리의 개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표를 주고 이걸 이렇게 제시를 하면 외워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오늘 좀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다면체의 정계도가 이제 정계도를 배우게 되고 정다면체가 5가지뿐인 이유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됩니다. 이 정다면체가 5가지뿐인 이유는 교과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교과서를 몇 개 봤는데 교과서 중에는 요즘은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교과서를 좀 살펴봤는데 오일러의 수라고 하는 부분도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은 오일러의 수도 포함해서 좀 알아볼 예정이에요. 자, 교과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다면체는 왜 5가지인가? 정다면체가 왜 5가지인가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 할 때 정의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 한 꼭지점의 면의 수. 수가 같아야 한다. 자, 요 2가지를 가지고 정다면체를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교구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삼각형이 있어요. 요 삼각형을 삼각형 2개를 이렇게 붙입니다. 삼각형 2개를 이렇게 붙이면 이걸 오므려서 도저히 입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의 꼭지점에서 이게 닫힌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열려 있잖아요, 이쪽이.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만나서 이렇게 폐쇄되어 있는 게 아니죠. 열려 있죠. 네, 수학에서 열려 있다는 표현을 간혹 쓰는데, 근데 최소한 3개는 붙여야 요 꼭지점 부분을 이렇게 오므려서 연결해서 요 공간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안에. 그쵸. 적어도 3개를 붙여야. 그런데 3개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해보면 다 3개를 붙여서 이렇게 정사면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사면체죠. 같은 규칙으로 하나의 꼭지점에 삼각형을 붙이다 보면 이렇게 정사면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 3개를 붙여봤어요. 그러면 4개를 붙여도 만들어질까? 궁금하죠. 4개를 붙인 거예요. 자, 아까는 하나의 꼭지점에 3개를 붙인 거였어요. 이번에는 한 꼭지점에 4개를 붙였습니다. 4개를 붙이고 공간을 이렇게 붙인 모양을 하나의 꼭지점에 4개니까 이렇게 딱 연결을 해서 요 꼭지점에 4개가 다 연결되고 남는 공간이 없도록 만들어 봤어요. 같은 방식으로 다른 꼭지점들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입체 도형이 나옵니다. 이 입체 도형은 정팔면체입니다. 정팔면체. 신기하죠? 이번에는 하나 더 늘려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더 늘렸죠. 하나 더 늘려서 하나의 꼭지점에 정삼각형의 한각이 60도니까 이렇게 5개를 모아서 300도인가요? 300도고 여기 열려있는 공간이 나머지 각이 60도가 되게 이렇게 하나의 꼭지점에 5개를 모아서 오므려서 이렇게 딱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한 꼭지점에 5개를 모아보면 이렇게 입체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 공간이 닫혔어요. 그죠? 더 이상 여유 공간이 없죠. 이렇게 하나의 꼭지점에 5개를 모아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다른 꼭지점들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만들어 본다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 모양의 이름은 정이심면체입니다. 정이심면체. 아까와 같은 규칙으로 계속 붙여나가면 삼각형 20개가 연결되어서 어느 곳에서 바라봐도 똑같은 하나의 꼭지점마다 5개가 모여있고 모두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입체 도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정이심면체입니다. 그럼 하나를 더 붙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를 더 붙인다면 6개에서 5개죠. 5개에서 6개를 이렇게 붙이게 되면 한 꼭지점에 평면으로 360도가 완성되면서 얘는 일정하게 입체를 만들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붙여나가도 평면이 만들어지지, 입체를 이렇게 오므린다고 하더라도 오므린 모양들이 일정하게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게 눈에 보이죠. 맞아요. 평면이에요. 그러니까 정삼각형을 붙여서 만들 수 있는 모양은 하나의 꼭지점으로 생각할 때 3개를 붙일 수 있었고 4개를 붙일 수 있었고 5개를 붙일 수 있는데 그것들이 다 입체로 만들어지네. 바로 정사면체, 정팔면체, 정이심면체 이렇게 만들어지네. 이걸 확인할 수 있었죠. 삼각형을 붙여봤어요. 이번에는 삼각형이 아니라 사각형을 한번 붙여볼까요? 자,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의 꼭지점에 3개를 붙여서 이렇게 오므려서 공간이 만들어지도록 해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수학을 배울 때도 입체 중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정육면체가 만들어집니다. 정육면체 4개를 붙이면 90도 4개니까 역시 평면이 되겠죠. 만들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정삼각형 해봤고 정사각형 해봤어요. 정오각형으로 만들어 보자고요. 이번에는 정오각형 정오각형에 3각을 붙여서 이렇게 평면이 되도록 만들어 보면 여기 여유 공간이 있죠. 남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오므려서 입체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하면 이거 입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이렇게 입체를 완성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교구가 조금 부족해서 제가 자, 이렇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죠? 네. 4개를 붙이면 어떨까요? 4개를 붙이면 360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내각의 합이 이 정오각형의 한 각, 안쪽에 있는 한 각의 합이 한 각 4개의 합이 360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평면이 찌그러지는 모양이 되고 그거는 다면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네. 됐죠? 제가 정육각형을 안 가져왔네요. 정육각형은 어떻게 될까요? 정육각형은 한 각이 120도라서 3개를 모으면 이미 평면이 되겠죠. 그래서 정육각형으로 만들 수 있는 입체는 없고 정칠각형부터는 3개를 모았을 때 모두 360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입체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삼각형으로 만들 수 있는 거 3개, 오각형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 하나, 사각형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 하나, 정사각형, 정오각형이죠. 이 5가지가 한 꼭지점에 모아서 입체로 만들어지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 했을 때 실제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데카르트의 외곽 정리라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뭔지 한번 추가로 알아볼게요. 이거는 교과 외입니다. 즉 교과에서는 배우지 않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평면 도형을 배울 때 외곽의 합이
360도라고 배웁니다. 초등 내용은 아니고 중등 내용인데요. 외곽의 합이 360도라고 배우고 정사각형이 있다 하면 각 꼭지점마다 이렇게 연장선을 그려서 생기는 외곽들, 이 외곽들을 모두 더하면 360도가 되는데 모든 볼록 다각형들이 다 그래. 이런 성질이 있어요. 근데 입체에는 그런 게 없을까? 입체에는 외곽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실제 입체에도 데카르트라는 수학자가 이 5개의 정다면체에 대해서 또는 다른 다면체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놓고 증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뭔지 한번 보면 이렇게 삼각형 3개를 붙여서 이렇게 한 꼭지점에 모아서 만들면 전개도를 펼쳤을 때 여기 남은 각 있죠? 여기 남은 각이 몇 도예요? 180도죠. 180도예요. 그런데 3개를 붙여서 만드니까 어떤 도형이 나왔었냐면 정사면체가 나왔었거든요. 이때 정사면체의 꼭지점이 자, 이렇게 보시면 옆에 3개 위에 하나 있어서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4개가 있으니까 여기 한 꼭지점에 생기는 180도 곱하기 4를 하면 720도가 됩니다. 정육면체도 되나 한번 살펴볼까요? 정육면체는 정사각형 3개를 하나의 꼭지점에 붙이니까 남은 각이 90도죠. 꼭지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예요. 90도 곱하기 8개. 720도.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정팔면체. 정팔면체는 꼭지점이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옆에 4개 이런 식으로 세어본다면 6개가 있고요. 6개가 있고 삼각형을 4개 붙였었으니까 자, 요렇게 4개 붙였었으니까 남은 각이 120도네요. 120도고 꼭지점이 6개 있다고 했죠? 곱하기 6을 해보면 720도가 됩니다. 평면도형의 외곽과 비슷한 성질이 있죠. 데카르트의 정리에서 데카르트가 외곽 정리라고 해서 입체도형의 외곽을 이렇게 하나의 꼭지점에 붙은 도형의 각의 여각이라고 남은 각이라고 한다면 이 각에 규칙이 있어. 그 규칙은 뭐냐 하면 남은 각만큼을 720에다 나누면 또는 꼭지점의 개수만큼 곱하면 720이 되고 720을 이 각으로 나누면 꼭지점의 개수를 구할 수 있음을 증명했어요. 네, 그래서 정다면체 5개를 만들어 보는 과정과 데카르트의 외곽 정리를 활용해 보면 이걸 통해서 꼭지점의 개수를 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수를 구할 수가 있죠. 면의 개수는 이미 뭐예요? 이름에 정육면체면 6개, 정팔면체면 8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름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모서리의 개수는 아직 우리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뒤에 오일러의 수라는 걸 하나 더 배워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자, 그 뒤에 거를 먼저 해야 되겠다. 제가 순서를. 자, 오일러의 수를 먼저 할게요. 오일러의 수는 어떤 교과는 나와 있고 어떤 교과는 안 나와 있고 한데 이것도 이제 워낙 특별한 내용이라서 오일러의 수라는 건 뭐냐 하면 V 빼기 2 더하기 F는 2다. 이 2가 오일러의 수예요. 오일러 정리라고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오일러의 수라고 더 많이 부르고요. 꼭지점 빼기 모서리 더하기 면이 항상 2다 라고 하는 정리입니다. 이거 공식 갖고 꼭 외워야 될 것 같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영어 약자 볼텍스하고 뭐 엣지, 페이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알고
V 빼기 2 더하기 F는 2 이렇게 외워야 되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제 얘기해 줍니다. 오일러의 수는 2야. 이거는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처음에 접하면 굉장히 많이 만나기 때문에 2야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2가 어떤 관계로 나오느냐? 영어 약자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꼭지점 모서리 면 중에 제일 많은 건 뭘까? 정육면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육면체만 그려봐도 알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보면 꼭지점 8개, 모서리 12개, 면 6개. 자, 이렇게 돼요. 이때 제일 많은 것과 나머지 둘의 차가 2다. 이렇게 오일러의 수를 우리 나름대로 꼭 이렇게 외우려니까 그냥 문자 집어넣어서 외워야 될 것 같고 하니까 관계로 한번 이해해보자. 오일러가 살펴봤더니 가장 많은 모서리의 개수가 나머지 2개 더한 것과 차가 2더라. 2더라. 그런데 모서리가 제일 많은 건 아니고 꼭지점과 면. 그래서 꼭지점 더하기 면한 거에다가 빼기 모서리를 했더니 2가 나오더라. 요 정육면체로 우리가 알아보면 8, 6, 12 이렇게 해가지고 더하고 빼고 하니까 2가 나오더라. 이게 오일러의 정리야. 이 오일러의 정리를 이용하면 앞에서 했던, 자, 뭐 해볼까요? 정 12면체 한번 해볼까요? 12면체. 정 12면체의 꼭지점, 면, 모서리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면의 개수는 이름에서 가지고 옵니다. 12개예요. 꼭지점의 개수는 잠깐만요. 꼭지점의 개수는 요렇게 자, 요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 각을 구해야 돼요. 정오각형의 한 각이 108도인가요? 108도. 이 108도 구하는 것도 저는 어떻게 하냐면 외곽을 이용해서 구합니다. 360도라는 외곽 나누기 5 하면 72도. 그러니까 180도 중에서 72도 빼서 108도.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보통 어떻게 배워요? 이렇게 있으면 한 꼭지점에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180도 곱하기 3 한 다음에 540도 하고 540도를 다시 나누기 5 해가지고 108도 구하죠. 이렇게 많이 구하죠. 이렇게 구하는데 따풀 5학년 과정, 4학년 과정인가? 따풀 평면도형이니까 네. 따풀에도 나와 있는데 외곽의 성질을 알고 있으면 모든 외곽의 합이 360이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 안 해도 360도 나누기 5를 하면 외곽 하나가 72도야 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108도를 조금 더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108도라는 걸 구하고 108도가 3개니까 324도. 그러면 나머지 여기의 각이 36도인가요? 36도. 네. 720도가 데카르트의 외곽 정리였고 720도 나누기 36도를 해보면 20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꼭지점 20개 구했죠. 여기에다가 오일러의 수를 적용을 하면 모서리 개수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2개 더한 다음에 2 차이 나게 모서리 개수가 3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여드린 여기까지가 보통 교과 문제집들에서 오일러의 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지만 보통 교과 문제집에서 제시하는 또는 알아보고 있는 내용이 한 요 정도까지는 나와 있어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 할 수 있고
다른 두 가지 방법으로 더 알아볼 거거든요. 자, 공유의 개념으로 풀어보는 정다면체의 꼭지점면 모서리 계수. 이거 이렇게 선생님들도 많이 가르쳐요. 저만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중등하면 요거 필수로 알아야 됩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정사면체. 정사면체다. 삼각형, 정육면체, 정사각형, 삼각형, 오각형, 삼각형. 한 꼭지점의 면의 개수. 이거는 만들면서 그런 걸 해본 친구들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3개, 4개, 5개, 6개 불가능. 사각형 3개밖에 안 돼. 오각형 3개밖에 안 돼. 앞에 만들면서 알아봤죠? 넘어가서 이제 꼭지점의 수와 모서리의 수와 면의 수를 할 건데 얘네들은 공유의 개념으로 알아볼 겁니다. 그 중에서 면의 개수는 만들기를 통해서 이미 이름에서 있기 때문에 4면체, 6면체, 8면체, 12면체, 20면체 이렇게 되겠죠. 이제 꼭지점의 수와 모서리의 수를 구할 건데 이 논리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꼭지점의 수. 자, 정사면체의 꼭지점은 입체의 하나의 꼭지점이 평면의 꼭지점이 어떻게 만나서 만들어지냐 하면 평면에서 3개. 자, 요렇게 3개. 요렇게 3개의 평면 꼭지점 3개가 만나서 입체 꼭지점 하나를 만듭니다. 그걸 제가 공유라고 부른 거예요. 공유. 평면의 꼭지점 3개가 입체의 꼭지점 하나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삼각형이니까 원래 평면에서 꼭지점이 3개 있었어요. 하나, 둘, 셋. 3 곱하기 그런 면이 몇 개 있었냐? 4 나누기 3을 합니다. 자, 이 나누기 3은 뭐냐? 바로 몇 개가 공유되어 있었냐라고 하는 여기에서 오는 수예요. 자, 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이 중학교 수학에 나오는 이 입체에서 입체가 변형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심화할 때. 자, 보세요. 이렇게 제가 전개도로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모든 꼭지점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평면의 꼭지점을 모두 세어보면 면 4개 곱하기 3이에요. 면 4개 곱하기 3이 평면의 꼭지점입니다. 그런데 모든 꼭지점이 평면의 꼭지점 3개가 모여서 입체의 꼭지점 하나를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누기 3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꼭지점이 4개가 돼요. 자, 요렇게 4개가 돼요. 요렇게 4개. 아래 3개, 위에 하나. 이 꼭지점을 모양을 가지고 개수를 구할 수도 있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꼭지점 면 모서리를. 근데 그건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아, 정20면체도 할 수 있다. 자, 정20면체는 위에 면 하나, 아랫 면 하나 해놓고 위에 면에 5개가 붙어 있고 아랫 면에 5개가 붙어 있으니까 이 모양을 떠올리고 상상하면서 할 수는 있어요. 직접 센다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말 정20면체는 하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설명해 드린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정육면체를 여기에 있는 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작은 정다면체로 논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쪽으로 확장을 해봐야 될 거예요. 자, 정육면체는 하나의 꼭지점에 3개가 붙는데 평면도형의 꼭지점이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4개. 4개 곱하기 요 면이 몇 개 있어요? 6개 있어요. 그러니까 요 평면도형으로 만들었을 때 각각의 면의 꼭지점을 모두 센다 이거예요. 모두 세면 4 곱하기 6 해서 24개가 세워질 거예요. 그런데 꼭지점이 요 하나의 꼭지점이 입체의 꼭지점이 평면의 꼭지점 하나, 둘, 3개가 모여서 여기 딱 붙어가지고 입체 하나가 만들어지거든요. 요렇게 여기에
요 평면의 꼭지점 하나, 요 평면의 꼭지점 하나, 요 평면의 꼭지점 하나, 세 개가 모여서 입체의 꼭지점 하나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입체 꼭지점 하나를 평면 세 개가 공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나누기 3을 합니다. 이 나누기 3은 아주 중요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세 개가 만나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꼭지점의 수는 8개입니다. 우리 모양을 가지고 생각하면 초등학생들은 모양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겠죠? 위에 4개, 아래 4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8개입니다. 정팔면체, 삼각형이 8개 모여서 생기는 거죠. 꼭지점의 수는 삼각형 8개가 보이니까 꼭지점 3개가 총 8개로 모든 꼭지점을 하나하나 다 세면 이렇게 셀 수 있는데 나누기 꼭지점 4개가 모여서 하나의 입체 꼭지점을 만드니까 나누기 4를 해줍니다. 이거 절대 공식처럼 생각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6개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오각형. 정오각형은 꼭지점이 5개죠? 5개 있는 정오각형이 12면이 사용됩니다. 12면. 총 60개의 평면 꼭지점이 있는데 3개씩 모이니까 나누기 3을 해주면 꼭지점이 20개의 입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양으로 생각하면 여기 5개, 그 다음에 여기에 5개, 조금 더 내려가서 여기 5개, 여기 5개 이렇게 5 곱하기 4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정말 모양으로 생각하는 거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관찰은 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정20면체입니다. 하나, 둘, 셋. 3개의 꼭지점, 평면 3개의 꼭지점이 곱하기 20개의 면이 있으니까 20개의 면인데 나누기 5개씩 공유하고 있어요. 5개씩 공유하고 있으니까 12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모서리도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요. 모서리는 조금 더 쉬워요. 생각하기. 자, 모서리도 요 평면 도형의 모서리와 꼭지점의 개수가 같으니까 여기 식에서 3 곱하기 4, 4 곱하기 6, 3 곱하기 8, 5 곱하기 12, 3 곱하기 20은 동일합니다. 평면 도형에서 모서리와 꼭지점의 개수가 같으니까 모서리 3개, 면 4개, 모서리 4개, 면 6개, 모서리 3개, 면 8개, 모서리 5개, 면 12개, 모서리 3개, 면 20개거든요. 그런데 모서리는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다고 한 게 뭐냐면 얘네들 모두 모서리 한 개는 항상 평면의 모서리 2개가 만나서 만들어집니다. 입체의 모서리 하나는 평면, 이 면 2개가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서리든 간에 꼭지점처럼 2개가 보이고 3개가 보이고 하는 경우는 없고 면 2개가 딱 만나면 그 자리가 모서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나누기 2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줍니다. 해주면 6, 12, 12, 30, 30. 자, 요렇게 되고요. 여기까지. 요런 식으로 중학교 수학을 할 친구들은 정다면체에 대해서 요 논리 과정을 지금 제가 말씀해드린 논리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응용 문제들을 풀 수가 있어요. 정다면체 하면서 지금 여기 생각하고 계산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더 확장적인 사고를 하는 방법을 뒤에 예로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요. 요 논리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되고 여기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뒤에 배울 내용을 생각해서 얘는 6인데 6 혼자고 12, 12 30, 30 그리고 4, 4 6, 6, 8, 8 12, 12 20 요런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이 생기는 이유는 뒤에 또 알아볼 거예요. 오늘 주제는 입체도형의 신비입니다. 네, 굉장히 논리적이고 신기한 입체도형을 지금 분석해보고 있는 거예요. 꼭지점의 수와 면의 개수가 같은 정사면체,
꼭지점과 면의 개수가 서로 반대인 정육면체와 정팔면체, 꼭지점의 수와 면의 개수가 서로 반대인 정12면체와 정20면체. 그러면서 모서리의 수는 서로 같은 정육면체와 정팔면체, 정20면체와 정12면체. 신기하죠? 패턴이 있죠? 자, 요 정도. 오일러이스 아까 살펴봤고, 자, 조금 전에 그 패턴이 왜 나오는지 쌍대다면체라는 걸 알아보면서 살펴볼 거예요. 예전 교과에는, 지금 교과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개 살펴보니까. 있을 수도 있고, 예전에는 이렇게 예전에는 정육면체에다가 이 안에 이렇게 꼭지점을 이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잘못 만들었나? 정사면체를 이 안에 만들 수 있고 이러면서 순환이라는 걸 배웠었어요. 순환이라는 걸 배웠었는데 그거는 정말 저는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입체 안에 만들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만들 수 있어. 신기하지. 이게 입체도형의 순환이라고 해. 근데 쓸데없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의 논리로 설명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아이들 시험 문제는 나오고 하니까 외워야 되는 그런 좀 불합리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 쌍대다면체는 지금 교과에 나오진 않지만 아이들이 알고 있으면 굉장히 신기하고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게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쌍대다면체란 뭐냐 하면 영어로 듀얼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입체도형이 다른 입체도형을 낳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정사면체가 있어요. 정사면체의 각 면의 중점에, 각 면의 중심에 꼭지점을 찍고 그 꼭지점들을 연결하면, 자, 여기 보이죠? 네. 제가 지금 교구로 정확하게 보여드리긴 힘든데 정사면체, 이거는 제가 다 직접 만들어 가지고 저희 이제 로지카라는 6학년 교재 6학년에 이제 하면서 지금 내용 같은 걸 이제 배우는 내용에 하면서 이제 사진을 다 찍어 가지고 넣어 놓은 건데 이건 조노돔이라는 교구고요. 요렇게 한 건데 정사면체 안에 각 면의 꼭지점에 점을 찍고 연결하면 그 안에 정사면체가 생깁니다. 네, 정사면체가 생겨요. 자, 이번에는 정육면체 안에는 어떤 도형이 생길까? 정육면체 안에는 들어가나? 아, 들어가네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모든 꼭지점을 만들어서 연결을 하면 그 안에 정팔면체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러면 정팔면체 안에는 꼭지점을 찍어서 만들면 뭐가 생길까? 정육면체가 다시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육면체와 정팔면체는 중점에 점을 찍고 연결을 하면 서로 만들 수 있는 입체도형이 돼요. 그래서 쌍대다면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정20면체에도 중점을 찍고 중점을 찍고 중점을 찍어서 연결을 하면 정12면체가 생기고 정12면체에도 정20면체가 생깁니다. 얘도 서로 만들어져요. 요 성질을 가지고 뭘 알 수 있느냐? 자, 요 성질을 가지고 다시 정 4, 6, 8, 12, 20이라는 다면체들이 있어요. 면, 꼭지점, 모서리를 구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름에서 4, 6, 8, 12, 20. 그리고 각 면에 꼭지점을 찍어서 연결하면 이렇게 쌍대다면체라고 하는 듀얼로 입체가 다시 만들어졌기 때문에 면에 꼭지점을 찍어서 자기가 나왔잖아요. 그 얘기는 이게 서로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6개의 면에 꼭지점을 찍어가지고 정팔면체가 나왔잖아요. 정팔면체의 꼭지점의 개수가 6개고 정육면체의 꼭지점의 개수가 8개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서로 반대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면에 꼭지점을 찍고 연결해서 나온 도형이기 때문에 이 면의 개수가 얘의 꼭지점의 개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쌍대관계로 해서 서로 여기 숫자를 이렇게 쌍대관계로
서로 바꾸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오일러의 수, 모서리가 가장 많다에 의해서 2를 더한 다음에 2를 빼면 모서리의 개수가 똑같이 나오는 부분을 오일러의 수를 여기다 적용해 보면 설명할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중등 내용 심화에 나오는 축구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 외고 입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 초등학교 1학년 2학기에서 이제 심화에서 만날 수 있는 문제인데요. 개념은 아니고 조금 전에 배운 것들을 잘 알아야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축구공은 정 20면체의 각 꼭지점을 요 모서리가 3분의 1 되게 잘라낸 도형이거든요. 왜 얘를 잘라냈느냐? 그 이유는 얘가 제일 9에 가까우니까, 9에 가까우니까 잘라내서 만들었다. 9에 가장 가까운 정다면체니까 만들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얘를 잘라냈을 때 요 한 꼭지점에 5개가 모여 있으니까, 하나의 꼭지점에 5개가 모여 있으니까 잘라내면 오각형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세요. 하나의 꼭지점에 이렇게 하나의 꼭지점을 바라보면 이렇게 5개의 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잘라내면 새롭게 생기는 도형이 정오각형이고요. 그리고 삼각형이 하나의 면이었으니까 삼각형을 이렇게 잘라내면 이 안에 생기는 모양은 정육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축구공 모양, 아디다스 축구공이 이제 거의 시작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축구공 모양은 옛날 멕시코 월드컵인가 그때 이제 이런 축구공 모양이 나오기 시작했었는데요. 면의 모양은 삼각형이 아니죠. 꼭지점을 자른 부분에 오각형과 면을 잘라서 생기는 육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축구공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한 꼭지점의 면의 수는 여기를 실제로 자른다 생각하고 살펴보면 되는데요. 요렇게 잘라보면 요 하나의 꼭지점에 원래 면 2개와 생기는 면 하나가 되어서 모든 꼭지점의 면의 수는 3개입니다. 요 하나의 꼭지점에 얘를 이렇게 여기 딱 좋네. 여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네요.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면이 이렇게 모여져 있었는데 꼭지점을 이렇게 잘라내는 거거든요. 요렇게 잘라내는 걸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잘라내요. 잘라내면 육각형, 오각형이 꼭지점에 만나거든요. 모든 꼭지점이 마찬가지예요. 3개가 만납니다. 면의 수를 먼저 할까요? 면의 수는 몇 개일까? 면의 수는 원래 면들이 잘라서 육각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면의 수와 동일합니다. 20면체를 잘랐기 때문에 20개. 그리고 꼭지점을 잘라서 꼭지점 부분에 생기는 오각형은 원래 꼭지점의 개수와 같아요. 12개 더해서 32개가 되죠. 꼭지점의 수는 어떻게 될까? 꼭지점의 수는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공유로 할 수도 있고, 공유라는 건 여기 꼭지점을 다 센 다음에 나누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오각형에 12개니까 오각형에 12개에 총 60개의 꼭지점이 있고, 육각형에 20개니까 육각형마다 20개의 면이 있어서 120개의 꼭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면의 꼭지점은 모두 180개라는 얘기고, 평면의 꼭지점이 180개인데 여기 꼭지점 몇 개가 모여요? 육각형, 오각형이니까 여기 3개가 모여서 하나의 꼭지점을 만들거든요. 나누기 3을 해서 60개의 꼭지점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른 방식으로도 한번 해볼까요? 앞에 데카르트의 외곽을 이용하면, 자, 여기가 120도 이렇게 정육, 그리고 여기가 정오, 이런 식으로 되니까 120도
120도, 108도. 이렇게 되면 여기가 12도죠. 12도. 데카르트의 외곽은 어떤 성질이 있다고 했냐면 평면도형으로 봤을 때 각 꼭지점의 면들의 여각, 남은 각의 합이 모두 모으면 720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720 나누기 지금 여기 12도로 나누면 6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꼭지점마다 12도씩 생기니까 꼭지점의 개수가 바로 60개라는 걸 데카르트의 외곽의 합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는 거였죠. 모서리의 개수는 어떻게 할까요? 모서리의 개수는 이 정도로 많이 공부했다면 방법이 이제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모서리의 개수를 구할 때는 오일러의 수를 해도 되고 얘 더하기 얘 빼기 2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면 90 나오겠네요. 쉽네. 오일러의 수를 알고 있으면 쉽네. 근데 저는 공유로 구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복되어서 몇 개가 만나는지 이런 거로 구하는 논리를 되게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지워버렸네. 아까 그 식 오각형 곱하기 12개, 육각형 곱하기 20개. 자, 요렇게 했잖아요. 요거 다 더하면 모서리의 개수와 같습니다. 모서리가 평면에 180개. 모서리는 언제나 두 개가 만나서 생기죠. 그러니까 나누기 2는 90개. 똑같죠. 90개. 오일러의 수로 할 수도 있고 몇 개의 평면의 모서리가 두 개, 항상 두 개. 모든 평면의 모서리가 두 개씩 붙어서 입체의 모서리를 만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요게 입체 도형의 이제 꼭지점 면 모서리의 개수를 세는 심화 내용이 되겠어요. 오늘은 어머님들이 보시기에 엄청 어려운 내용일 것 같기도 해요. 더 이해가 쉽지 않으시죠? 되게 빨리 가고. 그러니까 아이들과 이걸 천천히 보시고 집에 혹시 입체 도형 만들기가 이런 교구가 있다면 해보고 관찰해봐도 좋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5학년 이상이다. 무조건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함께 살펴보고 해보시면 나중에 중학교 1학년 2학기 거 공부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정다면체를 자른 입체 도형. 정다면체를 자른 입체 도형이라는 건 결국은 축구공을 만드는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축구공은 정 20면체의 모서리를 3등분해서 잘라내었을 때, 모두 잘라내었을 때 네,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모든 꼭지점을 3등분, 모서리를 3등분해서 모든 꼭지점을 다 잘라내었을 때 만들어진 게 축구공이었거든요. 그러면 아까 같은 식으로 이걸 그렇게 잘라내었다. 나오는 입체 도형의 면, 꼭지점, 모서리의 개수를 구해봐라.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쵸? 수학 문제로 가능하고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할 줄 알아야 되고, 또는 초등학교 수준에서도 예를 들어야 되겠다. 얘 정인신면체 너무 힘들고, 자, 얘가 있어요. 얘가 있는데 요 꼭지점에서 여기를 이렇게 잘라내었다. 잘라내어서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의 꼭지점 면 모서리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 이런 문제가 초등학생들 문제에서도 6학년에서 입체 도형 배울 때 나올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정육면체잖아요. 정육면체에 하나의 꼭지점을 중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잘라내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뭘 알아야 되냐 하면 변화를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여길 잘라내면 원래 있던 면에서는 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면에서 한 개의 면이 여기 잘라내면서 더 생깁니다. 추가만 적어볼까요? 추가. 자, 얘를 한 꼭지점에 얘를 이렇게 잘라내자 이러는 거예요. 잘라내면 면은 한 개 추가. 원래 있던 면들은 그대로 있어요. 꼭지점은 어떨까요? 꼭지점은 여기 하나가 사라지면서 하나, 둘, 세 개가 생기니까 두 개 추가.
2개 추가. 그 다음에 모서리는 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잘라질 뿐이지 여기들이. 그러니까 모서리는 3개 추가. 요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요런 관찰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 이걸 아까 축구공 만든 걸 저는 정육면체를 설명하면서 그 원리로 그대로 다 풀어냈는데, 이거를 좀 간단하게 해서, 자, 여기에 요렇게 잘라내고, 요렇게 잘라내고, 요렇게 잘라내고, 요렇게 잘라내고, 요렇게 모든 꼭지점을 다 잘라내었다. 그때 생기는 면 모서리 꼭지점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한다면 원래 정육면체의 면 모서리 개수는 나는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면이 6개, 모서리가 12개, 꼭지점이 8개였거든요. 여기에 자를 때 생기는 변화를 살펴보면 돼요. 하나의 꼭지점이 잘라지는 부분에 하나, 둘, 3개의 꼭지점이 모두 다 생기기 때문에 꼭지점이 8개였다면 3배가 된다. 그 다음에 모서리는 원래 모서리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12개의 모서리는 그대로 있고, 새로 생기는 모서리가 잘라내는 곳마다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다 잘라지니까 얘하고 똑같이 8점마다 3개씩 생긴다. 면은 원래 면 그대로 있고 잘라내는 꼭지점마다 더하기 8개 더 생긴다.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초등학교 수준에서도. 네. 입체 도형을 잘라내었다. 꼭지점 모서리 수를 세어봐라. 이런 문제 초등학교 6학년 교과에도 나오거든요. 교과 문제집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요. 자, 이런 문제의 예시로 들어드리는 문제 중에 요거 하나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다 하려고 했는데 너무 깊은 것 같아서 일단 스킵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중점이 진하게 자르면 6팔면체라고 하는 도형이 생기고, 정팔면체를 자르면 똑같은 도형이 생기거든요. 12하고 20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까지는 너무 깊은 것 같아서 일단 생략하고요. 자, 정육면체의 모든 면을 X자로 자르기. 이게 예전에 영재교육원 문제로 나온 적이 있는데, 제가 이 문제를 실제 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해결을 하고 맞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집에서 무를 잘라본 기억이 있어요. 커터칼로 무를 잘라봤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정육면체의 모든 면을 X자로 잘랐을 때, X 모양으로 잘랐을 때 몇 조각이 됩니까? 이런 문제였어요. 몇 조각이 됩니까?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공유라고 제가 표현한 꼭지점 몇 개가 모여서 뭐를 만들고, 모서리는 2개가 항상 모여가지고 하나의 모서리를 만들고,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확장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런 모양이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X자로 자른다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 자르면 4개로 나누어질 텐데, 4개로 나누어질 때 안에 우리가 요 바깥에 보이는 면이 아니라 안쪽에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내가 하나도 안 보이는 모양이 안쪽에 생길 수 있느냐, 이걸 먼저 검토를 해봤어요. 생길 수 없더라고요. 생길 수 없어요. 이렇게 자르고 했을 때 하나도 안 보이는 게 생길 수 있느냐? 생길 수 없어요. 자, 생길 수 없다면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자, 꼭지점의 개수로 혹은 모서리의 개수로 혹은 면의 개수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데, 꼭지점의 개수로 풀어본다는 건, 자, 여기 꼭지점이 하나 있잖아요. 하나 있는데 얘를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를 때 이 꼭지점 하나가 입체 도형에 그러니까 잘라져서 몇 개의 입체 도형이 될 거냐, 여기에 입체 하나였는데 잘라졌을 때 몇 개로 나누어질 거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고,
저는 이제 모서리로 풀어봤는데 꼭지점은 조금 어렵고 꼭지점은 항상 어려워요. 여러 개가 모여 있어서. 그래서 면과 모서리로만 한번 설명을 해보면 면이 하나 있죠. 면이 하나 있죠. 면을 자르면 4개로 잘라지죠. 4개로 잘라져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자르는 방식이 다 자르면 여기에 면을 다 4개로 자르거든요. 다 4개로 잘라서 이렇게 자를 때 여기 모서리도 잘라져요. 여기도 잘라지고 다 잘라지거든요. 이거는 아이랑 한번 실험을 해봐도 좋은데 면 하나가 육면체인데 면 하나가 4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각각의 면은 이 그림에서 각각의 면은 다 나누어져서 서로 다른 것들이 돼요. 이렇게 잘라지거든요. 그래서 새로 생기는 입체 도형의 개수가 24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안에 새로운 게 생기지 않는다면 바깥에 면 하나가 잘라져서 4개 생기고 4개 생기고 다 분리되니까 24개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모서리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서리로 생각해 보면 이 모서리 하나가 여기 자르는 선에 의해서 이렇게 잘라집니다. 이렇게 잘라져요. 이 모서리도 여기 자르는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잘라집니다. 모서리 12개가 다 2개로 나누어져요. 그리고 모서리와 모서리는 여기 자르는 선들 때문에 같은 입체 도형을 만들 수가 없어서 12개의 모서리가 2개씩 입체를 만들어서 24개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얘는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렇게 해보고도 이게 되게 신기하다. 무로 실제로 잘라봐야 되겠다. 내가 24개로 생각한 게 맞는지 확인해 봤었습니다. 확인해 봤었어요.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거. 이건 엄청 심하죠. 엄청 심합니다.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개념은 아니고요. 마지막. 자, 요 내용은 교과에 다 전개도도 다루고 있어서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했는데 이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의 정육면체와 전개도 공부했던 내용의 확장판입니다. 자, 어떤 문제들이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나오냐 하면 서로 만나는 꼭지점을 만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런 거. 자, 요런 거에 서로 만나는 꼭지점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 모서리하고 만나거든요. 그러면 모서리 2개가 만나니까 요 꼭지점과 요 꼭지점이 요렇게 만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만나면 요렇게 요거 잘라가지고 요렇게 굴릴 수 있거든요. 얘하고 붙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얘하고 얘도 만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반대쪽에서 얘하고 얘가 만나니까 요렇게 2개가 만나는 꼭지점이고 요렇게가 만나는 꼭지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꼭지점에 지금 하나, 둘, 셋, 4개가 요렇게 4개가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짝지어 보면 2개, 여기 하나, 여기 3개, 4개씩이 다 면이 모여 있는 꼭지점을 짝짓게 된 거예요. 요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중학교 1학년 2학기에도. 이거는 우리 지난번에 정육면체와 전개도 공부하면서 설명을 드렸고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2개 붙으니까 얘하고 붙는데 3개 붙으니까 요렇게 3개가 서로 만나죠. 요렇게 3개가. 아니네. 요렇게만 만나네요. 요렇게만 만나고 얘가 옆으로 가면서 요렇게 3개가 만나네요. 여기가 하나, 둘, 3개 만나고 여기가 하나, 둘, 3개 만나고 이런 식으로 3개가 만나는 꼭지점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선으로 연결할 줄 알아야 되고 이거 같은 경우도 전개도를 여기를 끊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변형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만나는 꼭지점들 이렇게 연결하고 해볼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얘는 너무 복잡하지만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했던 거 변형해서 얘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정말 심한 문제집에서만 A급 이런 데서나 변형된 전개도를 볼 수 있지만 정팔면체 같은 경우는 개념서에서도 만나는 꼭지점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아이들이 만날 수가 있어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요렇게 한번 알아봤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입체도형을 배우고 입체도형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할 때 정 20면체나 정 12면체의 꼭지점 면 모서리의 개수는 몇 개냐, 이런 문제를 아이들이 이제 배우게 됩니다. 배우게 되는데, 교과 문제집을 살펴봐도 왜 그렇게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살펴보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력 학원을 하다 보니까, 사고력 학원, 뭐 사고력 수학 이렇게 하면 교과 밖에 뭐 교과를 막 벗어나서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아니요, 수학이 사고력을 키우는 건데 제가 교구를 많이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교구는 적절할 때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 활용되면 돼요. 지금 오늘 공부해 본 건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정육면체와 정궤도의 관계를 제가 설명해 드릴 때 교구를 많이 사용하진 않았잖아요. 그쵸? 그때는 바라보는 시각, 논리를 적용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오늘 해본 거는 확실히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 교구가 필요한 건 사실이고, 그 교구를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런 영상이나 이거 찾아보면 다른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외국 유튜브들 중에도, 내용 중에도 있을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거거든요. 정다면체가 왜 5개고 5개인 이유가 뭐고, 꼭지점의 구성, 모서리의 구성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찾아본 적은 사실은 없는데 다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중학교 수학을 할 때, 또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 6학년의 입체도형 같은 걸 배우면서 이런 개념들을 가져야 풀 수 있는 문제를 6학년 심화 문제에도 만날 수 있거든요. 오늘 보여드린 면과 면의 모서리가 2개가 만나서 모서리 하나를 만든다, 꼭지점 3개가 만나서 꼭지점 하나를 만든다, 이런 논리나 아니면 외곽을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꼭 고학년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한 3학년 이상, 4학년 이상이라고 하면 한 각의 크기를 배우잖아요. 정다각형의 한 각의 크기, 정다각형의 한 각의 크기도 중등의 내용이지만 외곽의 합이 360도다 라는 걸 이용하면 조금 더 간편한 계산으로 한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정 12각형이다. 마무리로 요 내용만 해볼게요. 정 12각형의 한 각의 크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배우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하나의 꼭지점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야 되는데, 규칙상 12 빼기 2인가요? 2 곱하기 180 나누기 12,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서 할 거예요. 근데 식이 워낙 길고 복잡하죠? 외곽의 합이 360도라는 걸 알고 있으면 360도 나누기 꼭지점 12개에서 30도, 외곽 하나가 30도야. 그러면 외곽과 내각은 180도니까, 자, 외곽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 각과 이 각, 이게 내각, 초록색이 내각, 빨간색이 외곽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180도의 합이 여기다 30도를 빼면 150도다. 이게 내각, 이게 외곽. 자, 이런 개념을 알아놓아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력 수학이라고 하는 게 교과에만 이렇게 시각을 두지 말고, 근데 저는 사고력 수학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교과에 배우는 수학을 조금 이제 풍부하게 알아보면 논리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13분, 14분이 거의 끝까지 봐주셨는데 대단하십니다. 어머님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다면체에 숨어있는 어떤 논리적인 부분들을 다 풀어서 보여드리려고 했고, 그 부분들 아이들하고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주제는 좀 저학년으로 가서 분수네요. 분수. 네, 다음 주 주제는 한 3학년, 4학년, 3, 4, 5학년을 좀 아울러서 또는 3학년 이상이라고 하죠. 그 초등학생들이 공부하는 분수를 좀 알아보자. 뭐 이런 주제로 공부할 예정입니다.